안녕하세요. 제데크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예전에 정말 친하고 자주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좀 멀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친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제데크 자전거를 관심을 가지고 구매하신다면 아마도 그 자전거를 가지고 할 일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출퇴근에 쓰실 수도 있고 또 레저용으로 주말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용도로서 여행에 좋은 자전거라는 테마를 저는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최초로 체데크 자전거를 실패한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났을 때 2016년 11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체데크 자전거를 들고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여러 나라의 그 미케닉들 또 바이크 샵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자전거를 소개하고 싶어서 출발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적인 목적도 있었지만은 그때 생각으로는 내가 언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번 기회가 어쩌면 내 일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비엔나의 길거리 장면인데요. 그때 당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체데크를 가지고서 여행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나라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체데크 자전거는요, 제 흉측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제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체데크 자전거는 이렇게 가방에 들어갑니다. 이 가방 외에 다른 가방도 있는데요. 조금 이제 작은 사이즈의 가방 같은 경우는 어, 아마 안장을 빼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방은 폴드온 박스라고 부르는데 이 가방은 안장을 빼지 않고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어가지고 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가서요. 프랑크푸르트의 그 호텔에 묵으면서 그 호텔에서 첫날 이 박스가 접히는 박스거든요. 그래서 작게 접어서 보관을 하고 그날로부터 이제 자전거만 가지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어, 당시 제가 자전거 타던 모습인데요. 기차를 타고 어느 도시에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방, 배낭을 메고 숙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차역에서 에어비앤비로 찾게 되는 집들이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씩 달려가지고 그 집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이 배낭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행을 다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여행을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시잖아요. 여기는 샤움베르크라고 부르는 독일의 한 지역인데요. 이날 제가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 나미아라는 친구랑 같이 이곳을 자전거로 올라갔습니다. 예.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여러 도시를 다니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아시아권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테마로 많이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로 이제 어떤 곳에서 출발을 해서 다음 도시까지 열심히 타고 자전거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을 갈 때 또 여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전거로 계속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 것은 특별하게 볼 것이 많이 없고 힐링을 위해서 바닷가 쪽으로 쭉 라이딩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요. 유럽처럼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은 곳을 다닐 때는 그런 여행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지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죠. 그리고 해외에서 먹고 자는 모든 문제들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여행지로 갈 때마다 챙겨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 관광이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요.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적응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데 자전거를 줄고 탄다고 하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 테마를 둘로 나눈다고 하면 자전거로 줄곧 다니는 여행, 그 다음에 이렇게 기차를 타고서 하는 여행, 예,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예, 저는 기차로 도시 간을 이동을 하고, 그리고 도시에 내려서는 이제 짐을 놓고 자전거로 그곳의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이 조금 더 편하고 또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떠났을 때는 상당히 추운 날씨였어요. 제 복장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완전 중무장을 하고, 예, 제가 11월 달에 유럽으로 갔으니까요.
11월 말 20 며칠 뭐 그 정도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예. 근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면 지금은 마스크가 일반적이지만은 그때는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기 체데크가 있고 여기 이제 제 가방이 있잖아요. 제가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기차 여행을 주로 했는데 유럽 여행의 좋은 점은요. 체데크 자전거를 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로 보지 않고 짐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 예. 자전거를 만약에 짐으로 보지 않고 자전거를 보게 되면요. 이 기차 칸 중에서 자전거를 실 수 있는 칸에다만 자전거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칸이 없는 기차는 탈 수가 없고 또 자전거 칸을 위해서 또 별도의 요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짐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가뿐하게 얘만 들고 아무 칸이나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럽에서의 자전거 여행이 좋았고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자전거를 가지고 전철을 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가방으로 싸야 돼요. 자전거를 이렇게 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국은 묘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마트 같은 데도 자전거를 갖고 이렇게 접었어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해요. 근데 유럽은 이 상태로 접어가지고 뭐 백화점도 들어가고 아무 데 다 들어가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여행 때는 이렇게 접이식 자전거가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의 테마를 자전거는 도시 내에서 그리고 도시 간 이동은 기차로 이렇게 했을 때 더더욱이 빛이 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특히 이 아시아 지역의 여행 같은 경우는 힐링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별 따라서 쭉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행이라고 하면은 굳이 필요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유럽처럼 볼거리가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 그런 곳을 간다고 하면은 기차를 주로 그 도시간의 그 연결고리로 하고 체데크를 이제 그 중간에 도시 내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갔던 도시는요. 아까 보셨던 이제 비엔나예요. 오늘 이 얘기가 사실 주가 될 이야기인데 도시에 따라서 어떤 도시는 자전거로 여행하는 게 좋고요. 어떤 도시는 자전거로 여행하는 게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비엔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리가 아주 붐비지 않고 한산하기 때문에 자전거로 다니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친절해요.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유럽 나라 중에서도 조금 친절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가지고서 타고 다니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다닐 수가 있었고 또 도로 사정도 괜찮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스트리아를 자전거 여행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겠다. 체데크 자전거 여행지로 오스트리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잠을 볼까요? 또 이제 이렇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야 할 곳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이사이 거리가 좀 돼요. 그래서 걸어서 다니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이제 대중교통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자전거로 이렇게 어디 한 도시 아니 어디 한 뭐 궁전에 갔다가 그다음에 미술관에 갔다가 그다음에 쇼핑거리 갔다가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이곳 말고 짤스부르크도 갔는데 짤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가 길진 않은데 그래도 자전거로 이동할 만한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스트리아는 자전거 여행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전거 여행 좋지 않은 도시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로마인데요. 로마까지 가는 도중에 기차를 탔어요. 굉장히 장관이죠. 이 기차는 한 번 더 타고 싶더라고요. 비엔나에서 로마. 이 알프스의 눈 덮인 산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한참 동안을 그 설경을 보면서 달립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면 이제 설경이 끝날 무렵이 되면 이제 이렇게 멀리의 산들은 보면 다 아직도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초원이 나타나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요. 막상 로마를 가보니까 자전거 여행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일단 로마의 멋진 모습도 좀 보여드릴까요? 로마는 너무 유적지가 많고 또
유적지 사이마다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이 건물의 언덕으로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 높은 계단을 쭉 올라가면 그 언덕 위에서 제가 찍은 장면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제가 막 가지고 자전거를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삼아서 이렇게 자전거 사진을 찍었는데요. 너무너무 멋진 곳이 사실 로마예요. 로마는 곳곳에 볼거리가 너무 많고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멋진 곳이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여기 사람들 많은 거 보이세요? 로마는 골목골목마다 사실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길이 넓지 않아요. 물론 대로도 있습니다만은 그 볼거리가 있는 곳곳을 연결하는 곳이 굉장히 좁은 골목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골목길마다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비집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는요, 도시 전체가 아주 멋있는 그런 건축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팟 간을 자전거로 이동한 다음에 구경하고 또 자전거 타고 다른 곳을 가고 이런 여행의 테마가 아니고 그냥 줄곧 걸으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전거가 필요 없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바티칸으로 가는 길에 입구에서 찍었는데, 예를 들면 로마에서 바티칸까지 갈 때는 자전거가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곳에서는 굳이 자전거가 필요 없이 도보로 얼마든지 로마의 중심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로마의 도로 문제인데, 이렇게 길이 자그마한 돌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유럽의 도로들이 이렇게 된 곳이 많습니다. 로마도 그렇고요. 다른 곳도 그런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로마가 심한데, 이 돌들이 이제 아주 2000년 넘은 그런 도로들이겠죠. 그 로마의 군병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때 길을 만들 때 땅 깊이를 8m 내지 10m까지 파고 그 깊은 곳부터 바닥을 다져서 이 도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길을 지금도 차들이 다녀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자전거를 타고서 이렇게 달리면 손목이 정말 덜덜덜 계속 떨려가지고 굉장히 손목이 저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지만 지금 로마까지 가는 길을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줌을 당겨봤는데, 이렇게 멋진 곳이지만 이곳에 군데군데 그 자갈길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손이 저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로마로 여행하실 때에는 세데크 자전거를 조금 잊어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거리에 이렇게 멋있는 음악들이 아련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서 휙휙 지나갈 게 아니고 멋진 장소에서 음악도 듣고 쉬면서 여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세데크 자전거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첫 번째 비엔나, 살츠부르크 같은 오스트리아의 도시들, 여행하기 어려운 도시 로마, 이렇게 두 도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도 다른 도시들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끊지 않고 있습니다. 마저 들으시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